문제를 보겠습니다. 다 어디 가셨나? 갑자기 휑해졌네. 자, 30번에 보면, 자,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자, 이제, 무등록 개업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약정은 어떻게 돼요? 예, 무효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냐고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무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뭘로도 처벌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일단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무등록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무등록 형벌 어떻게 되죠? 3-. 자, 그럼 절대등록 취소, 상대등록 취소. 자, 무등록은 없죠. 거기 보니까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무등록은 일단 등록 취소 사유도 아니고 업무정지 사유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등록 중개 행위로 인하여 완성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그 자체 효력은 유효하죠. 자, 일단 무등록업자가 한 중개행위 자체로 거래 계약 자체는 일단 유효하다. 5번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업도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여기와 관련된 판례가 사실은 무등록업자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대여받은 자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 판례가 아니라 참고적으로 이거 밑에 판례 내용 잠깐 보죠. 이 원래는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아마 동업관계와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A는 자격증 가지고 오고 B는 뭘 갖고 왔다? 돈 갖고 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동업하죠. 자, 근데 이거는 대여 행위에 해당돼야 안 돼요? 대여는 아니라 그랬죠? 자, 요 자체는 일단 대여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주도적 업무를 누가? B가 했다면 이게 대여죠. 그런데 아마 이 동업관계에서 이 B가 아마 인감을 요구했나 봐요. 이 도장 내놓고 다녀라. 보통 보면 이런 동업관계에서는 도장을 어떻게 했냐? 그 주머니에다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자, 근데 도장을 나누고 다니라. 그런데 얘가 아마 거절을 하고 둘이서 싸우고 나서 이 A가 자 이제 법적으로는 개업중개사죠. 얘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폐업했을 때 이때 이 B가 A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걸어버렸습니다. 야, 동업하는데 네가 왜 일방적으로 폐업하냐? 업무 방해한 거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걸었거든요. 이때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무등록에서 관련된 판례가 아니라 대여와 관련된 판례다. 동업관계, 대여관계 판례입니다. 자, 그럼 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얘는 당연히 누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의 권한이 있죠? 자, 이거는 얘는 중개사법에서는 뭐에 불과해요? 중개보존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무등록에서 나온 판례가 아니라 어디는 동업관계와 대여관계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판례 보면 뭐라고 나와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업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데? 저 동업관계 저기서 나온 판례이긴 합니다. 자, 31번. 다음 중 무등록 중개업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기억해보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 의뢰한 행위도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뢰인은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거 하나도 없죠. 의뢰인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이 법에 처벌 규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업 자체는 이 법 위반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이게 보니까 뭐라고 된 거예요?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그럼 결국 중개 업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약정은 무효이다. 유효이죠.
자, 그러니까, 틀린 것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32, 33은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자, 34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일단 양도대여 부분이었죠. 자, 양도대여는 일단 뭐 문제와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니다. 형벌, 양도대여하면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되고 취소되고요. 형벌 어떻게 되죠? 예, 1-1이었죠. 자, 그 5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대여하거나 자기 성명 사무사무에 업무하게 한 경우 3-가 아니고 뭐다? 1-. 자, 그리고 준 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형벌 1-1이죠. 자, 그거 이런 구분해 보시고요. 이제 결격사유와 관련된 부분을 보죠. 36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에 피한정 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는 될 수 있다. 자, 공인중개사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시험 볼 수 있죠. 피한정 후견인. 그럼 공인중개사 될 수? 공인중개사 될 수? 시험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 될 수? 있는 거죠. 자, 시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격 취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될 수? 있죠. 중개보전 될 수? 피한정 후견은 중개보전 될 수? 없죠. 종사할 수 없죠? 종사할 수 없죠. 피한정 후견에는 결격사유죠. 그러니까 결격사유자가 시험 볼 수 있다. 즉 공인중개사 될 수 있지만 종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금고상형의 집행유예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자, 집행유예 공인중개사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라는 단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있어요. 자, 이 법을 위반해서 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가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에 만약에 집행유예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징역형 받은 거죠. 자격 취소되죠. 자, 이거와 연결돼서 아마 어떤 경우라는 부분을 했는데 어쨌든 공인중개사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시험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칙개혁공개사는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다면 공개사 될 수 없다. 부칙개혁공개사 등록 취소됩니다. 공인중개사 될 수 있죠.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전을 10일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이거 6월 이내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10일 이건 어디서 사모는 거죠? 자, 고용관계 고용하면 언제까지 신고?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 자, 여기서 사모는 거죠. 근데 결격사유에 되면 자르라 그랬죠. 이게 자르는 거 언제까지? 2개월 이렇게 되죠. 자, 5번에 등록 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이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조회할 수 있다. 예, 맞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조심할 건 등록 관청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조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심할 것. 자, 일단 국장, 시도지사 들어가면 틀립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는 거? 등록 관청이 조회할 수 있는 거. 자, 37번 보죠. 공개사법상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자, 피성년 후견인이나 꾸준히 치료하여 정신능력 회복한 자. 취소 판결을 받아야지만 벗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피한정 후견인 동의 얻어도 안 된다 했고요. 자, 법원으로서 개인일상 계획 인가를 받고 회생 중에 있는 자. 회생 결정받았습니다. 회생 결격사 해당 안 되죠. 뭐만? 파산만 결격사유죠.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았으나 복권을 신청한 자. 복권 신청하면 안 되죠.
복권된 자 이렇게 되죠. 18세나 혼인하여 성년 의제된 자 이 법에서는 인정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디귿만 해당되네요. 자, 그러면 39번 문제를 보죠. 다음 결격 사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습니다. 39번에 갑은 징역 6월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자,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되어 1년이 경과된 자 1년 자 일단 징역 6월 선고받았죠.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 면제됐죠. 집행 면제된 순간부터 3년이죠. 3년. 자, 그러면 이번에 을은 형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된 자. 형법상 300만 원 형법상이죠. 이 법 위반이 아니죠. 네, 결격사유 아니죠. 자, 그러면 병은 주택법 위반에 징역 3년 선고받고 1년 복이었고 가석방되어 3년이 경과된 자. 그러면 2년 복이었고 가석방됐으니까 1년 남았죠. 그 남은 기간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몇 년? 3년. 그러면 총 4년이 내줘야지면 되죠. 정은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받고 복역 중 광복절 특별사면되어 1년이 경과된 자. 자, 특별 사면 되는 순간부터 3년이죠. 예. 자, 과실상해죄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3년 경과된 자. 집행유예 몇 년 받았어요? 4년. 그럼 4년간 결격사유죠? 예. 그 다음에 보죠. 41번 보겠습니다. 공개서법상 등록의 결격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39번. 예, 탑.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답 몇 번이에요? 2법이 아니고 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2번. 자, 300만 원 이게 형법은 2법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결격사유 아니죠. 아닌 자 고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거기 밑에 있죠? 2번이라고. 자, 그래서 41번 보죠.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결격사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으로 짝져진 것은 자, 기억에 금고산 실형 선고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3년이 경과하면 등록이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가석방의 취소 실효됨이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이러는데요. 거기서부터 3년이 아니죠. 가석방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남은형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결격사유 부분이 이제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라도 질문을 좀 하세요. 자, 니은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일반 사면 받은 자는 3년이 경과되어 개업공개 될 수 있다. 일반 사면은 바로 결격사유 벗어나죠. 자, 그 다음에 97년 9월 29일 오후 5시에 출생한 자는 2016년 9월 29일 0시부터 결격사유 벗어난다. 예, 자, 이거는 자 19년을 계산하면 되죠. 자,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첫날을 산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초일 산입 불산입니다. 일단 결격사 기간은 무조건 첫날을 산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후 5시 출생해도 그날부터 계산해서 기간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300만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에 해당한다. 예, 맞죠. 양벌금도 제외한다고 그랬고요.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해서 결격사가 아니죠? 예, 얘가 어떻게 돼요? 취소가 아니고 일단 피성년 후견인 심판, 선고를 받아야지만 되죠. 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자는 3년이 경과해야 결격사 벗어난다. 일단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뭐가 되는 거? 결격 사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2년, 3년이 아니고 2년이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만 잘 알고 있는 것도 계속 문제 풀다 보면 더 헷갈려 버려요.
자, 그러면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자, 다음 중 등록의 결격서에 해당하는 자는 했네요. 해당하는 자는. 자, 1번에 공인중개사인 갑은 2년 전 건축법 위반하여 금고 10월에 선고유예 받았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집행유예만 결격사유죠. 선고유예 자체는 결격사 아니고. 이번에 을은 2년 전에 등록 취소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 소속 공개사유였던 자이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등록 취소됐습니다. 근데 그 등록 취소될 당시에 밑에 직원이었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전혀 상관이 없죠. 뭐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사무원, 임원만 상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자, 병법인은 임원 중에 2년 전에 사기죄로 복역한 후 만기 출산한 자가 있는 주식회사이다. 임원이 걸리면 결격사유죠? 자, 만기 출산한 자가 2년 전, 아직까지 1년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정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개업공개사 A의 소속 공인중개사였던 자로서 A가 등록관청으로부터 6월에 업무정지 받자 즉시 사무소를 퇴직한 자이다. 직원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양벌규정이 3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양벌규정은 결격사 해당 안 된다. 자, 44번 보겠습니다. 다음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자, 징역 25년 선고받고 12년 복역 후 가석방되어 가석방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10년이 경과된 자. 자, 이제 요거를 보면 제가 강의 안 했던 건데요. 사실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자녀형, 남은 형기가 10년을 초과하거나 무기징역의 경우. 자, 두 가지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나 아니면 남은 형이, 자녀형이 얼마 초과했을 때 10년을 초과할 때는 몇 년으로 본다? 예, 10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거 가끔씩 문제풀이 교재하고 모의고사 때 가끔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가석방이라면 그때부터 3년이라 남은 형이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유기형은 남은 형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몇 년? 3년인데요. 자, 이제 참고적으로 일단 그냥 기본 문제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남은 형이 몇 년 초과하거나 10년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무기징역일 경우, 무기징역인데도 가석방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가석방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그냥 10년으로 본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0년에다가 3년 플러스 해줘야죠. 남은 형 10년, 거기다가 3년 플러스 해줘야죠. 예, 13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게 일단 어떻게 돼요? 자, 결격사유 해당되죠. 자, 10년이 경과된 자 아직 몇 년 남았어요? 네, 3년 남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임원 3분의 1을 공개서 두지 아니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 결격사유 이해요? 아니에요? 결격사유? 아니죠. 자, 결격사유 이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등록기준 미달 3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금고 2년 선고받고 형의 시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되어 3년이 경과된 자. 자, 형의 시효 완성. 자, 이거는 제가 아마 3월달인가 딱 한 번 강의하고 끝냈을 겁니다. 시효 완성. 자, 제가 한번 이 얘기할 거예요.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되고 특별한 사유로 집행이 안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시효가 완성된다 그랬죠? 자,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텐데, 자, 유명한 정치인이나 아니면 회장님, 대기업 회장님이 교도소 가죠? 교도소 가자마자 나오죠? 뭐 타고 나와요? 예, 그 얘기 했을걸요? 휠체어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예, 병원으로 가죠. 이거 집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안 한 겁니다. 이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많이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 말고 이걸 대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형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를 갖다가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이런 교도소가 아닌 병원으로 가면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자, 그것이 일정 기간에 좀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때부터 몇 년? 3년. 있죠? 자, 그다음에 3년이 경과된 자, 결격사유 벗어난 거죠. 자, 그다음에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이단이다. 아니죠. 종료 심판 받은 순간에 결격에서 벗어나죠. 자, 그다음에 파산 선고받고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결격사유 아니죠. 면책 결정 받게 되면 복권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공제소법 위반에 300만 원 과태료 받고 2년 경과된 자. 벌금이지 과태료 아니죠. 예, 그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후 사기 파산죄가 확정되면 10년이 경과된 자. 결격사유 아니죠. 10년이 경과된 자동 복권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억 빼놓고 다지요. 자, 체크해봤습니까? 기억 빼놓고 다 해당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45번. 공제사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다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중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요거는 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냐면 3년 적용되지 않는 거. 사기결 있죠? 자,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취소돼도 3년 적용되지 않는 거. 자, 거짓급밖에 부정한 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된 경우. 거짓급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거는 결격사유 3년 적용.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취소됐죠? 3년 적용 되죠. 자,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는 3년 적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다시 한번 사기결, 사망, 해산, 기준, 미달,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라는 결격해서 3년 적용하지 않는다. 자, 파산 선고는요,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된 거죠? 파산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됐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3년 적용 안 하고 파산에서 뭐만 되면 복구만 되면 바로, 그러니까 만약에 선고받자마자 면책 결정 바로 받죠. 그럼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 공개사가 자신의 의로 공개사법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아 등록을 취소한 경우 3년 적용. 등록 취소라는 3년. 등록 취소라는 3년 적용 된다 안 된다? 자, 보죠. 제가 강의할 때 한 예한 거 들어보죠. 자, 2016년 1월 1일 날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거 기본 강의할 때 한 거예요. 자,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누가? 개업공개사가 이를 알고 등록관청에서 1월 10일 날 뭐 했다? 등록을 취소시켰다. 이때 등록 취소시켰다. 뭐 때문에 등록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유? 결격사유죠.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됐죠. 자, 이 사람 언제부터 중개업할 수 있어요? 2019년 1월 1일. 자, 이거 3년 적용 안 하죠. 뭐만? 요거만 적용하면 되죠.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들었던 거. 자, 그러면 이거 3년 적용. 자, 등록 취소 3년 적용 안 되죠. 벌금형 선고받은 기간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다음 등록 기준 미달. 이것도 등록 취소 3년 적용 안 하고 법인이 해산하는 등록 취소 마찬가지로 3년 적용 아니죠. 요거 간단한 것 같지만 다른 거보다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생각보다 이 사기결 세 가지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4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등록의 결격사유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업공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진행되며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네, 업무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사유를 해소하면 결격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까 금방 뭐라 했어요? 저거죠?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됐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결격사유 기간만 지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 모두 당해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받을 경우에 처분 받았죠? 자, 그러면 이때 업무정지 당시, 처분 당시에 임원, 사원 또는 임원 모두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요건 아니죠? 자, 업무정지 처분 받은 당시에 이거는 아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유 발생 당시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자, 사유 발생 당시에 밑에 보니까 그러네요.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때 보죠.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 업무정지 받는 그 기간 안에 사임합니다. 사원 임원이. 그럼 사임한 이 사람, 사표 쓴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존과 틀려요. 아까 문제 풀 때 보면, 소속공개사 중개보존이 그 결격사유에 있던 사람들, 소속공개사 중개보존 안 된다 그랬죠? 사원 임원이 중간에 사임한다.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원 임원은 뭐에 해당되니까? 경영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임하면 그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가 돼요. 업무정지 받은 기간 동안.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지만 등록하거나 종사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뭐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나 결격사유가 모두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자격정지, 업무정지나 폐업 이런 것들 결격사유 있죠? 근데 등록 취소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이게 결격사유가 되면 등록 취소된다는 것은 개업공개사와 관련된 부분일 때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는 개업공개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면 이거는 개업공개사 아니죠? 개업공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일단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재등록 개업공개사가 폐업 신고 전에 위반한 이유로 등록을 취소당한 경우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지한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예, 맞는 내용? 예, 있죠. 자, 폐업 기간 빼준다 그랬죠? 자, 그럼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속공개사 A는 2016년 7월 15일 거짓 언행으로 은행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징역 1년 선고받았다. 그 후 이를 이유로 동년 8월 10일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A가 결격에서 벗어나는 기간은 이거는요 뭘 계산하면 돼요? 둘 중에 자 징역형 받으면 취소 사유가 되죠. 자격 취소가 되죠.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 자격 취소 사유죠. 그러면 이때는 뭘 계산하면 됩니다? 둘 중에 긴 거 계산하면 돼요. 자, 긴 거 뭐가 길까요? 징역 1년 선고받은 게 길까요? 취소된 게 길까요? 그렇죠. 징역 1년 선고받은 게 길어요. 왜요? 1년 교도소 갔다 와야죠. 그 종료되고 나서 몇 년? 3년. 총 4년이죠. 교도소 갔다 오고 나서 풀려나서부터 그때부터 3년이죠. 자격증 취소 처음 받으려부터 3년이죠. 언뜻 보면 징역형이 빠른 것 같지만 1년을 여러분 교도소에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 못한 거예요. 살고 나서 나와서부터 3년이니까 뭐가 길어요? 예, 징역 1년 이게 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 업무 부분을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요약 정리를 한번 보죠. 요약집 지금 계속 보고 있긴 있습니까? 10번 읽으라 그랬습니다. 자, 보죠. 중개 업무 사장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못 푸는 것은 다음에 정리 안 하고 바로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요약집 보면 중개사무소 요건이 있었죠? 요건에 보면 일단 자, 중개사무소는 관할구역 안에 두라 그랬고요. 자,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중사무소 금지하고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사무소 설치 금지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예, 상대 등록 취소, 그다음에 형벌 1-1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이중사무소 금지 예외였죠. 분사무소는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 몇 개씩? 1개씩 둘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분사무소 설치는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모든 업무는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그랬죠? 근데 설치 신고할 때 준비되는 거 3가지 구하라 그랬죠? 사무소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책임자 구하라 그랬죠?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업무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분사무소 책임자 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서류 준비합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 다음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 다음에 또 업무보증 설정 서류. 자, 업무보증 미리 설정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첨부해서 설치 신고를 하게 되면, 적합을 판단해서 7일, 자, 설치, 뭡니까? 처리기간 7일입니다. 신고필증을 교부해주죠. 신고필증 교부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지체 없이 설치 예정지역 등록관청으로 통보한다. 자, 그래서 그 절차만 기본적으로 일단 구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칭 표시하는 거 있었죠? 자, 개업공개서는 어떤 명칭 어떤 명칭 쓰라고 그랬어요? 공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사용하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갖다 고 부칙개업공개서는요, 공개사무소라는 명칭 쓰면 안 된다라고 했죠? 요거 위반하면요, 요것도 100만 원이 갖다 드리죠?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아닌 자 있었죠? 개업공개사 아닌 자 누구였죠? 등록하지 않은 자는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화설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1-1 아닌 자가 명칭 사용 1-1이겠죠.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중 가로세로 돌출 옥상 4가지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라 했죠. 성명 표기하는데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 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선 책임자 표기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표기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과태료 였죠. 자, 인식할 수 있을 정도 표기해라. 자, 이거 성명 표기 안 했거나 명칭 쓰지 않았다 위반했을 때는 철거 명령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요? 개업 공개사, 등록 관청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 철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강제 철거할 수 있죠. 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광고시 표기하라 그랬죠. 4가지 표기하라. 성명소연,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표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이런 광고, 중개사는 광고에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1-1이죠. 성명 표기 위반하면요, 100만 원이 같아요. 자, 성명 등의 표시 의무. 자, 일단 광고시 성명 표기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고,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만약에 광고했다 그러면 1- 이렇게 되죠. 자, 사무소 공동사용,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목적이었죠? 공동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공동사용은요, 일단 사무실만 같이 쓸 뿐 의무와 책임은 각각 개별적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등록 신청할 때 아니면 또 이전 신고할 때 공동사용할 수 있죠? 이때 뭐 하나 첨부하라 그랬어요? 네, 사용승낙서. 누구의 사용승낙서예요? 사용 권한 있는 자.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라. 자,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 아닙니다. 사용 권한 있는 자가 다른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개서는 공동사용 못하지요. 그래서 내가 업무정지 받았을 때 이쪽 내 사무실로 사무 이전해서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무실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업무정지 개업공개서 공동사용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은요, 중개사무소 이전과 분사무소 이전으로 나눠지죠. 중개사무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10일이죠. 이전한 날로부터 사후신 거죠. 10일이네. 어디다 신고? 이전, 전후, 후 등록관청이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한다. 자, 이전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일단 뭐 첨부하죠?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 첨부해서 이전 신고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증 다시 재교부해야 한다 그랬죠. 다만 이때 동일관청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돼요? 변경교부 할 수 있다. 그 변경교부 할 수 있다는 것은 변경교부 할 수도 있고 재교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교부해 주고 나서 이전 후에서는 이전 전 등록관청으로 보한다. 서류 송부 요청하죠. 그럼 요청받은 이전 전에서는
지체 없이 서류를 송부하라고 했어요. 뭐만 있었죠?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 몇 년 이내 거 1년 이내 행정처분된 서류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서류를 보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서류들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 그러면 이전 전 행위에 대해서 결국 누가 행정처분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 행정처분한다 그랬죠. 자, 분사무소 이전 보면 분사무소는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어디다 이전 신고? 네, 모든 행정업무를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전 신고를 하게 되면 설치신고 필증과 사무사업부 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 주죠. 물론 이제 동일관청했을 땐 변경교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전 이전 후 등록관청에 뭐 한다? 통보한다 그랬죠. 서류 송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통보함으로써 끝나게 된다. 자, 그래서 그 절차를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시라. 자, 고용인 부분. 고용인은요, 뭐 있었어요? 고용인, 소속공개사, 중개보존. 소속공개사, 중개보존을 반드시 두가 있는 건 아니죠? 둘 수 있다. 채용하면 언제까지 신고?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요? 네, 10일 이내 신고하라.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정지죠.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 위반해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소속공개사 신고할 때 자격투사 한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고용인 채용하면 세 가지 책임이 있었죠. 민사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 형사책임. 자, 민사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었죠. 부진정 연대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고요. 이제 행정상의 책임, 고연의 업무상의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개에서 행위로 본다. 결국은 자, 등록취소 업무정지 행위를 누가 했다면? 고용인이 했다면 내가 등록취소 업무정지를 받는다 그랬죠. 양벌규정 형사책임이었죠. 그래서 이 법 위반해서 형벌 해당될 때 그를 벌하는, 왜 누구도 벌한다? 개업 공개서 벌한다. 어떻게 벌한다 그랬어요? 동조에 규정된 뭐를 구한다? 벌금형을 구한다 그랬죠.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자,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 구하는데, 자, 이때 벌금형 먹었습니다. 결격사에 해당 안 된다 그랬죠. 결격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이런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거 있었죠. 어떤 경우에? 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결의하지 않았을 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결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격사에 뭡니까?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결의하지 않았다. 자, 손해배상 책임 진단진다. 진다 그랬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결의하지 않았다. 자, 행정사인 점 진단진다. 예, 그것도 진단했죠. 뭐만 아는 거예요? 양벌 규정만 적용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업무지역, 그 다음에 겸업만 한번 보고 넘어가죠. 겸업. 자, 공인하고 부칙개업공개에서는 겸업의 제한이 없죠. 그러나 법인은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정지. 예, 업무정지 답이에요. 예, 상대 등록취소라 그랬죠. 자, 법인이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 업무를 했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 경업이 제한된다 그랬습니다. 자, 상업용건 및 주택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그 다음에 또 누굴 대상으로 한 개업 공개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정보 제공 있었죠. 그 다음에 상업용건 주택이 뭐예요? 분양 대행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뢰, 자, 중개 의뢰는 의뢰에 따른 이사 도배업이 아니라 알선이었죠. 이사 도배업에 대한 알선. 그 다음에 또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부서 취득가세 매수대리 업무. 이건 누구는 못한다 그랬어요? 부칙 못한다. 이건 원래 누구의 업무다? 변호사 업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을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 업무개시까지 하여야 한다. 자, 개업공개서는 언제 할 수 있다? 개업공개서는 등록신청 시,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서는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개인 인장 등록합니다. 법인, 부칙, 소속공개사, 가족관계등록부,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소에 기재된 인장이라고 그랬죠. 크기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 7mm 이상 30mm 이내. 요거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거라 했습니다. 자, 인장등록 방법은 어떻게 됐죠? 인장등록 신고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인장등록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법인은요,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인 인장이었죠. 분사무소는요, 상업등기규칙 인장이나 아니면 또
법인의 대표자가 보조한 인자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법인은 어떻게 인장 등록합니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가름한다고 그랬죠. 자, 개인은 인장등록 신고서고요.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입니다. 자, 인장이 변경됩니다. 그럼 며칠 이내?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라고 했었죠.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 이거 인장인 거는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 업무정지, 소속공개사 자격정지였죠. 자, 개시의무 등자 수업 있었죠.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누구 거예요?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거. 자, 2개가 원본이죠. 나머지 수수료 요일표 한도표와 부수설정서는 원본 표시가 없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휴업폐업 신고 부분이 있었죠. 휴업폐업. 자, 휴업. 몇 개월 초과요? 네, 3개월 초과의 휴업을 하고자 할 때죠. 하고자 할 때. 뭐 첨부해가지고?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은 3개월 이내 휴업은 신고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반드시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틀리다 그랬죠?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자, 요입, 취, 준, 부득이한서요. 요양, 입영, 취약,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서. 요입, 취, 준. 자, 이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까지 신고했을 때는 기간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기간 변경 하고자 할 때, 기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 그랬죠? 자, 이것도 사전 부분이었고요.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사전이었죠. 업무를 재개할 때, 일단 업무 재개 신고를 하면 즉시 뭐를 반환해준다? 등록증을 반환해준다. 다 뭐예요? 사전. 자,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죠? 하고자 할 때, 이것도 하고자 할 때죠. 사전. 자,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합니다. 휴폐업 신고 위반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고자 할 때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죠. 근데 상대 등록 취소가 되는 게 있었죠? 몇 개월 초과해서? 6개월 초과해서 무단업 휴업편 정당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했었다면 이거는 100만 원이 아니라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됐죠. 자, 철거 의무가 이거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게 있었죠?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휴업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그랬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답니다. 왜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등록증 직접 들고 가는 거죠. 그러나 업무재개 신고, 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간판 철거 의무 있었습니다. 간판 철거 3가지 기억하느라 그랬죠. 간판 철거. 예, 사무소 이전하면, 그다음 폐업 신고하면, 그다음에 예, 등록 사망에서는 아니에요. 사망에서는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면. 자, 다시 한번. 자, 일단 이전 신고했을 때, 그다음에 또 폐업 신고했을 때, 그다음에 또 등록 취소됐을 때 요 3가지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라. 자,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예, 행정대집행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여기에 등록관청에 철거 명령할 수 있다 규정? 없다 그랬죠?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상호, 명칭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관청 철거 명령 하고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철거 명령 없이 곧바로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그걸 여러분들 조심하라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65페이지에 2번 문제 보죠. 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요거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알아두느냐? 모든 개업공개사는 요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개업공개사 거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라. 자, 중개인이 정보망인에 가입하거나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지역이 정으로 확대된다. 자, 정보망에 가입했습니다. 그 안에 공개된 것만 중개될 수 있죠. 소속공개사 했다고 해서 업무지역 바뀌는 거 아닙니다. 자, 자신이 폐업하였다면 중개부 종사할 수 없죠. 종사할 수 없다. 이거 틀리죠? 폐업했다면, 스스로 폐업했다면 종사할 수 있죠. 등록 취소하면 종사할 수 없지만, 스스로 폐업했다면 등록은 할 수 없죠. 왜? 자격증 없으니까 등록할 수 없죠. 그러나 뭘 할 수 있다? 종사는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에 경기도 이천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둔 중개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아서 안 된다. 자, 의뢰인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대상물이 문제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의뢰인이 자기 지역에 있는 경기도 내에 있는 대상물이면 가능하죠? 자, 의뢰인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대상물. 대상물이 자기 관할에 있는 특광도 안에 있는 대상물이면 돼요. 자, 그러면 4번에 중개인이 공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라면 업무지역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해줄 수 있다. 예, 이것도 안 되고요. 공동 정보만 빼놓고는 안 되죠. 자, 업무지역을 위반하여 하면 어떻게 돼요? 업무 정지 부분이죠.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네요. 1번에 모든 개업공개사의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소는 자, 반드시 등록한 청 관할구역 안에 소재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일단 반드시 등록한 청 관할 안에 소재된다. 법인은 분사무소라는 것은 관할구역 밖에도 사무실을 둘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업공개사 이렇게 되는 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2번에 개업공개사는 천막 등 그 밖에 이동 경우에 임시중개 설치해서는 안 되죠. 이거 위반하면요. 상대등록수소, 그 다음에 또 형벌 1-1. 같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아마 형벌에 대한 부분이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중개사무소를 반드시 개업공개사 명의로 임차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 명의 임차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도 되죠. 반드시 본인 명의로 안 해도 된다. 4번에 개업공개사는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상 중개소 두거나 임시중개소 설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등록소 형벌도 있죠? 1-1. 자, 6번 문제 보죠. 중개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자, 법인은 분사무소를 시도 별로 설치할 수 없다. 강원도에 하나 둘 수 있죠? 시도별 하나 둘 수 있습니다.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자, 2번에 분사무소는 시군별로 1개소를 초과해 설치할 수 없다. 예, 2번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분사무 책임자는 공개사이며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는 마찬가지다.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은 책임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자, 분사무 책임자 1인만으로 구성된 분사무 설치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의 분사무소 2개소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보증 설정 금액은 최소한 2억 원 이하야 된다. 자, 2억 원을 추가자가 들어가면 2억이 맞아요. 자, 근데 2개 설치하죠? 그러면 최소한 4억이어야 주면 되죠. 자, 분사무소만 생각하면 2억이죠? 근데 법인 전체로서는 어떻게 돼요? 예, 만약에 이거를 최소한 2억 원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추가자가 들어갑니다. 이건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예, 추가자 들어가면 맞아요. 2억 원을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 이름만 맞는데 그냥 2억 원만 나오면 전체 4억 원이 되는 거예요. 법인 주된 사무소까지. 자, 좀 쉬었다 7번부터 하겠습니다.